안녕하세요. 밤 9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주식 클래스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오늘 밤 11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이 연설이 있습니다. 이걸 앞두고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경계감이 좀 세게 일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경계감보다는 다음 주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양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주 초반에 좀 약세 흐름을 보였던 조방원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봐야 될지 오늘 또한 시장에 대한 전략 확실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자식 다 잘 키우시는 우리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방송을 하고 또 금요일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사실 저는 좀 걱정을 이번 주 내내 했었던 게 네. 조선 방산 원전주 봐야 된다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히든망에 엄청 많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목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어떡하지? 안 가는 거 아닌가? 라면서 저 혼자 걱정을 했는데 역시 우리 전문가님의 이 믿음은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실은 저도 그 월요일에 방송이 있고 나서 진짜 문의가 정말 많이 왔어요. 원전, 선생님 진짜 원전 괜찮냐?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저도 그런데 그 영상이라던가 뭐 너튜브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그 조방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다. 그래서 사실 보면서 저는 기가 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 조방원이 가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조차도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조방원이 고점 신호가 나왔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뭐 수요일 날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조차도 조방원 계속해서 갈 거니까 저를 믿고 끌고 가자라고 이 히든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브리핑을 올려드리면서 결국에는 오늘 시초가의 일부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실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조선주들, 방산주들 그리고 원전주들 하락세를 보였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뉴스도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에 걱정이 조방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정말 끝났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니었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 주도주들이 모두 다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오히려 우리 전문가님께서 얘기했을 그 당시가 저점 매수의 기회였을 것 같은데 오늘 또한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안전하게 좀 끌고 갈 만한 종목 선물 들고 왔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조선, 방산, 원전 섹터가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사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도 여러 이제 이슈 일정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세제 개편안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 시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어느 정도 이 상하방이 제한된 상황에서 반등이 나와줄 자리에서 나와줬다라는 건데, 오늘 뭐 당연히 조선, 방산, 원전 쪽에서도 좋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강조 많이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이 섹터도 조정을 마치고 슬슬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주도주들이 반등을 이끌면서 좀 매수세가 붙었던 하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일봉 차트로 보면은 자, 뭐 기술적으로는 그 61선이죠. 6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줬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인 이 61선 지지를 받았었고, 추가적으로 이전 고점 부근이었죠. 이전에 저항에 걸렸던 자리를 지켜주면서 뭐 이러한 좀 박스권 흐름이 뭐 7월 11일부터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떻게 봉이 마감이 됐는지 좀 확인을 하자면은, 자, 주봉상 이제 5선입니다. 5선의 안착은 실패를 했어요. 코스피 자체가 안착은 실패를 했지만은, 자, 이 자리에서 크게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반등은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따지고 보면은 과거
지지를 받았던 자리, 그리고 밀리고 나서 크게 빠졌던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거는 향후 이 가격대가, 그러니까 이번 주의 저점인 가격대가 상당히 강한 지지대로 작용을 하면서, 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일선도 이탈이 나오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이 코스피에 비해서 더 크게 나오고는 있었지만은,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탈 나오고 빠졌죠. 자, 이 자리에서 밑골이 달면서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돌려 세우는 모습도 나와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코스닥이 이제 고점을 찍었던 이 825포인트 근방이 과거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었고, 자,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던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탈을 하고 나서 돌려 세우질 못하고 있던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결국에 825포인트 부근을 돌파를 해주느냐가 어떻게 보면 하반기 코스닥의 중요한 가격대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주봉상 이제 20주선에서는 지지가 나와주면서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는 소폭 반등이 진행이 돼서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주 증시 키워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조방원 진짜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자, 주도주 조정은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조선과 원전 딱 픽을 해주면서, 자, 하반기 불장전 이 마지막 탑승 기회가 이번 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자, 8월 최대 이벤트인 이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자, 다음 주 월요일이죠. 25일에 있을 예정이고,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마스가라고 하는 그 조선 협력과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5일까지는 단기적으로 이 시장의 관심을 받을 섹터가 이 조선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이번 주에 조선이라던가 뭐 이런 주도주에서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자, 겁내지 말고 매수 버튼을 누를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 구조적 성장세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자, 10년 만에 돌아온 슈퍼 사이클입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슈퍼 사이클이고, 자, 여기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이 한미 협력, 조선 협력 관련한 모멘텀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매수할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관련주로는 이제 하나오션도 사실 뭐 제가 3번 정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삼성중공업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직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자, 일승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주입니다. 오늘의 히든주도 이 조선 관련주로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저한테 이 조선주 또 한번 받아서 다음 주에도 큰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3번 강조했던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이게 제가 이 주도주, 그 무거운 종목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계속해서 뭐 한 달, 2달 끌고 가고 뭐 2달 전에 수익이 났던 종목을 가지고 제가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자, 이때입니다. 이때가 자, 8월 18일에도 제가 이제 조선으로 언급했던 거는 이 자리였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반등을 진행을 하면서, 자, 재강조했을 때는 이제 10% 상승세, 그리고 7월 25일 경에 강조를 해가지고 35%까지 큰 수익을 챙겼었다라는 겁니다. 자, 25일부터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10거래일이 채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10거래일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대형주를 가지고도 35% 이상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테마주에만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급등하는 테마주만 따라가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자,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주도주에서 저와 함께 놀아도 이러한 수익들을 단기적으로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 증시 키워드 원전 또 가지고 왔는데, 자, 원전이 오늘 좀 이번 주에 좀 여러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탕과 냉탕을 정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자, 이 제2의 마스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 원전 협력과 관련된
거에 있어가지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생성이 되면서 자 원전은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 이 체코 원전 수주 당시 자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그 캐나다의 기업입니다. 캐나다 기업인데 노예 계약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터지면서 악재로 작용을 했었어요. 그때 급락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방송에 출연을 해서 과감하게 원전 조정 오면 매수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한미 협력 기대 속에 수요일 날부터 갑자기 뉴스들이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까지는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수요일 10시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원전주들이 반등을 시도를 했다. 자,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 정치적에서 누가 이렇게 잘했다, 뭐 못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전 정부는 이 원전 투자에 이미지가 있던 정부입니다. 원전을 셀링한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외국에다가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원전을 팔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원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이 탈원전 이미지가 좀 강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이쪽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때 한미 원전 협력을 할 때, 그러니까 한미 원전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협력이 진행이 될 때 이 과거에 원전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던 과거 정부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 정부의 치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현 정부가 좀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자 이거는 그래서 단기적인 정치적 이슈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을 때 본질적인 것들을 체크를 해서 자, 본질적으로 원전이라는 섹터가 향후 전망이 어떤지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러한 노이즈들이 발생이 됐을 때 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시면서 주식시장을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자, 보는 눈이 좀 많이 달라지기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다 브리핑으로 정리하면서 도와드린다라는 거고요. 자, 억울한 조정 시에 정말 매수 기회였던 거고, 자, 우리는 이제 한정 기술을 매수를 했었는데, 자, 오늘 이 보성 파워텍도 상당히 좋았었고, 자, 원전 대장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같은 경우에 자, 한정 기술을 여기 61선 지지받을 때 한번 제가 히든주로 드렸었어요. 이때가 8월 1일쯤이었었는데 이때 히든주로 드리고 한번 상승 줄기를 먹었었다. 그래서 20% 정도 수익권을 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였죠. 자, 화요일 기준으로는 이 자리였고 수요일 날 매수를 했다면 좀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다. 그래서 재강조를 했던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래서 화요일부터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 15% 이상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 특히나 이제 여기죠.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자, 원전이 끝이냐라고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못 먹어도 그 원전 같은 경우에는 또 간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방원에서 방산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방산도 최근에 많은 조정, 꽤나 큰 조정을 받고 있던 섹터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공격 없는 승리는 없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수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하기 어렵다. 마치 이게 무슨 이제 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공격을 해라라는 약간 그런 종용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자, 이거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에 좀 적극적으로 너네들 평화 협상에 임할 것을 좀 압박하는 자, 정치적 화술이라는 분석이 좀 강력합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세를 보인 이 방산주가 이 트럼프의 이 말 한마디에 국제정치 리스크가 좀 확대되면서 반등세를 보였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방산이라는 섹터가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자, 이번 반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단기 테마성으로 오늘 반등이 들어왔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LIG 넥슨,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양컴텍 등 뭐 많은 방산주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LIG 넥슨이라는 종목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점 대비 거의 한 25% 이상 이런 식으로 하락을 받은 종목입니다. 자, 근데 여기가 주봉상 20주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진행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방산이라는 섹터가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촉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산이라는 섹터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방산이라는 산업을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 방산 기업들, 우리나라의 대형 방산 기업들이 실제로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면서 실적들이 받쳐주고 있다. 이게 촉매라는 건데 자, 이 촉매는 저는 계속해서 25년도, 26년도, 27년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주도주들을 대응을 할 때 자, 손절을 어떤 식으로 잡으면 되냐면요. 자, 20주 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번 주 저점만 깨지 않으면은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수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조정이 정말 끝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손익비를 생각해 보자고요, 손익비를. 자, 손실은 이 정도입니다. 손실은 기껏해야 이 정도인데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6월 23일 고점이었던 65만 원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쌍고점을 맞고 내려오든 뭐 돌파를 시도를 하든 그럼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겠지만은 자, 손익비를 따졌을 때 먹을 구간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도주가 방산이다. 올라갔으니까 이제 이거는 보유자들의 영역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손절만 잡고 정확하게 매수 타점만 잡고 들어가면은 이런 종목들에서도 큰 상승을 단기적으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템버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상승하는 방금 전에 제가 서두에 언급드렸던 이 조방원 같은 상승하는 종목에서 놀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놀자라는 건데요. 자, 원전 같은 경우에도 8월 1일이었죠. 8월 1일에 이 히든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오후 11시였습니다. 방송 끝나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히든주로 언급을 드리면서 이제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했던 종목이고 자, 보이실까요? 이 8월 20일 수요일인데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여러분들. 수요일 날 제가 이 한전기술 원전 관련해서는 브리핑도 이 M밴드 방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원전 카드를 가져간다라고 한다. 자, 이번 회담에서 원전과 관련 좋은 소식이 나오면 이 모든 게 현 정부의 공적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정치적 노이즈보다는 원전이 올라가는 이유, AI 인프라 에너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인프라에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이 내러티브는 훼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를 기회로 우리가 수익을 내면 된다라고까지도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쉽게 수익 내시면서 올라가는 종목에서 노실 분들 일단은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입장하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그 입장하는 방법 안내 끝나면은 계속해서 시장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이나 어떻게 섹터 종목을 잡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 초반에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 사실 원전주 이 불공정 논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방송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도 섹터의 조정은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요일에 그 이후에 원전주들 큰 폭의 하락을 겪었는데 수요일 날 오전 10시를 전후로 해서 어떻게 됐죠? 이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세를 가져갔습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 이 이틀 동안에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그만큼 우리 전문가님의 말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했는데 그때 정말 매수를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정말 손 놓고 시장을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는 우리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속에서 주도 섹터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한 우리 전문가님께서 조선, 방산, 원전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히든주까지 들고 오셨잖아요. 이 히든주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가격적인 전략은 오직 M밴드 히든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주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사실 우리 지금 주식 클래스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손도 느리고 발도 느리다. 나는 주식 이 매매 타점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테마주들 위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를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참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는 구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충분히 우상향 가능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좀 빠르게 이 시장 속에서 좀 재미를 느끼실 것 같은데요. 나도 우리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속에서 주도 섹터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까지도 잘 찝어내보고 싶다.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도 텍스트로 받아보면서 편하게 한번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낌없이 전략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엠밴드 히든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 발언을 하게 되는데 자, 금리 인하 이슈라는 게 이제 걸려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요. 그래서 자, 파월 의장이 오늘 밤 이제 이 어떤 뉘앙스의 발언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9월 금리 인하 관련해서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뭐 가장 저는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에 대한 힌트를 별로 이렇게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근 물가 지표라던가 이 경제 지표, 미국의 물가 지표라던가 경제 지표를 이유로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금리 동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는 조정 국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극적인 워딩이긴 한데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 블랙 먼데이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분의 말에 따라서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똑같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조방원이 빠지게 되면은 매수를 하라고 한 것처럼 월요일날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3%, 4% 빠진다. 여러분들 그때 강력하게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가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말간 저와 함께 히든방에서 딱 대기하고 계시다가 월요일날 자, 시장 빠질 때 딱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시장이 빠지고 나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은 뭐냐? 저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자, 샘 올트먼이 누구냐면 이제 오픈 AI라는 기업이요. 챗GPT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그 뜬금없이 AI 버블 얘기를 하면서 이 시장이 이제 AI 버블론이 확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왕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가 이 실적을 토대로 나오게 된다는 건데요. 자, 올트먼은 이렇게 얘기했죠. 투자자 과도하게 흥분돼 있다. 2020년 이 IT 버블에 빗댄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바로미터가 되는 건데 자, 현재 글로벌 증시의 강세 모멘텀은 강조드리잖아요. 계속해서 AI인데 이 AI 랠리의 바로미터가 엔비디아의 실적이다. 자, AI 칩 실적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 AI 투자를 뭐 국가가 됐든 대기업들이 됐든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 실적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건. 그래서 현재 AI 관련 주가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당히 크게 올라왔는데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AI와 관련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반영이 정당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 샘 올트먼의 얘기는 이제 허황된 얘기가 되고 시장은 크게 반등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인 것들을 보자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칩이죠.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또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면서 향후 전망도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 엔비디아 실적을 기점으로 이 반도체의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다라는 좀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방송이 나온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제 한 번씩 손을 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럼 다음 주 예상 주도 테마입니다. 지금 거의 이걸 좀 확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자, 중국 관광객이 이제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내년 6월까지 다음 달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이제 외국인 입국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나 급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한령 해제의 기대도 지속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은 한중 관계 개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강세 예상 섹터로는요. 일단은 관광, 면세, 여행, 화장품 등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여행객들의 소비와 관련돼 있는 관련주들이 좀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파라다이스. 월요일에는 제가 추천은 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언급을 드렸었고, 자, 파라다이스를 이제 월요일에 좀 강추를 드리면서 하반기 좀 계속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타점이 올 때는 이건 매수 준비를 하고 있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차트를 볼 때 여기 저항을 막고 만들어졌던 자리를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렸죠. 뚫어버렸는데 이 자리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 자리를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죠. 자,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좀만 붙은다라고 하면은 날아가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이따가 제가 또 공략 한번 도와드릴 건데 이 종목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월요일에 제가 공략했던 이 두산 퓨어셀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그래요, 맞아요. 이 종목이 오늘 12% 상승을 했어요. 12%.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큰 폭의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수요일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12% 이상 되는 수익을 낼 수가 있던 종목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파라다이스라는 종목도 자, 오늘 제가 강조를 드린 만큼 두산 퓨어셀처럼 일주일 만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요, 무겁잖아요. 파라다이스도 시가총액이 꽤나 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안 갈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간다면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안전한 종목들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가는 종목에서만 놀자. 왜 계속 가는 종목에서만 놀자고 제가 강조를 드리냐? 진짜 제일 많이 간 종목이 효성중공업이죠. 우리가 잡았던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160%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이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이 됐던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든 자, 올라가는 종목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왜? 물리더라도 내가 물린 자리까지 다시 올라와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키운 자식 하나 10자식 안 부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10자식을 다 잘 키우면 된다라고 해서 뭐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글로비스, 한전기술, 하나오션 등등등 이 손가락이 지금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진짜 제가 좋은 자식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잘 큰 아들이죠. 잘 큰 아들 효성중공업. 이게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자,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서 자, 7월 28일 고점을 찍을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구장창.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자리에서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아무 데서나 샀어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종목도 강조를 드릴 때 뭐 이런 구간들 그리고 이런 구간들에서 좀 강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물려도 수익 나는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테마주라고 하면요.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인지는 언급은 안 하겠는데 대북주 관련해가지고 오늘 악재가 터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뭐 북한이랑 크게 연관이 있는 기업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대북주로 엮이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뭐 이제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서 팔았다고 해가지고 오늘 12%나 폭락이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에서 놀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아무 데서나 잡아도 수익 날 수 있는데 뭐 이제 매수 타점을 잘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이제 제 실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 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는 저의 도움을 받으시고, 자, 물려도 수익 나는 종목, 이런 종목들만 매수를 하면은 지금 시장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템버거가 뭐예요? 10배 가는 종목이에요. 10배를 간다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에서만 우리가 놀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펜눈만 팹니다. 한정기술 주구장창 강조했고요. 효성중공업도 주구장창 강조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구장창 강조를 했다. 그래서 조정장에서 이 수급,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찾는 종목은 정해져 있다. 촉매가 있는 기업, 촉매가 있는 섹터에서 저랑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아보실 분들 바로 히든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 속에서 종목을 공략할 때는 정말 변두리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가는 종목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상향 곡선을 펼치면서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회복하고 수익으로 전환이 될 만한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때린 놈을 계속해서 때리고 계시죠.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35% 수익권 달성 이후에 이번 주 월요일에 또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10% 방송 이후에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한정기술도 지금 많은 분들이 나도 지금 이 종목으로 참 재미 많이 느꼈다라고 남겨주고 계시는데,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역시나 20% 넘게 수익권을 달성한 이후에 이번 주 월요일에 또 들고 오셨거든요. 이 종목 이번 주에만 15% 이상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 주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편안하게 계속해서 들고 갈 만한 종목일 것 같은데, 나도 한번 가는 종목 내에서 놀아보고 싶다.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 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럴 시점에서 오히려 종목 공략 잘하셔야지 수익 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가는 종목으로 재미 한번 다음 주에도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히든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어떤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텍스트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다만 보시더라도 정말 편하게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그래서 오늘 장에 어떤 종목으로 재미를 봐야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직 엠밴드 히든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비밀스럽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우리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팻던 눈만 계속해서 한번 때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동일하게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불금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수익으로 한번 불타는 계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또 히든방까지 오셔서 어떤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서 다음 주에 불타는 계좌를 만들어 봐야 될지까지도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대응 전략까지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일단 코너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코너인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피잔보다 더 중요한 또 강의를 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강의인지 전 너무 기대가 돼요. 자, 이게 실은 이런 거를 오픈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조방원 관련해 가지고 안 좋은, 그러니까 유언비어들이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원전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전량 익절을 했다라던가 혹은 손절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나왔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이 차트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자,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템베거 가는 종목. 자, 템베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 1000%가 넘어간 10배 가는 종목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국장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내 증시는 박스피다.
뭐 사실이었어요. 사실 박스피죠. 그리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계속해서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 증시. 그래서 이번에도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기업들의 이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이 문화 같은 건데, 자, 여러분들 애플이라는 기업이 뭐 애플 생명보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뭐 테슬라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딱 그 종목만 상장이 돼서 그 종목만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 쪼개기로 계속해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디스카운트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은 이래서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 국장에서 텐베거 종목을 찾기가 뭐 쉬운 건 아닙니다. 미국보다 쉬운 건 아닌데, 자, 근데 우리가 보자고요. 자, 국장에는 우상향하는 종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실제로 너트브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근데 자, 그 예시로 나오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에코프로 엄청나게 올라갔다 빠졌던 종목들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고점을 탈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고점에서 물리면 약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따라서 국장은 단타로 테마주만 해야 수익이 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우상향하는 종목들 진짜 많고, 자, 이 종목들을 예시로 제가 이제 그러면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의 숨겨진 비밀. 여러분 로그 차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로그 차트? 이게 이제 숨겨진 건데,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일반 차트는 이 세로축이죠. 세로축이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500원까지 상승을 하면은, 자, 500원 상승한 겁니다. 500원. 500원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상승을 하면 이제 1,000원이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1,000원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일반 차트에서는 이 1,000원이 이렇게 더 길게 표시가 된다. 봉 상태로. 그래서 자, 어느 정도 이 왜곡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왜 왜곡 효과가 생기냐면요. 자, 로그 차트는 이 세로축이 가격이 아니고, 자, 상승률로 표시가 됩니다. 상승률로 이 길이가 정해지는데, 자, 아까 전에 1,000원에서 1,500원 올랐으면 500원 오른 거고, 10,000원에서 11,000원 올랐으면은 1,000원 오른 거니까 1,000원이 더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들을 하신다고요. 그게 아니죠. 1,000원에서 1,500원이 됐으면 50%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들.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50만 원을 번 거예요. 근데 10,000원에서 11,000원 올라갔으면은 10%밖에 상승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상승률이 세로축으로 되어 있는 로그 차트가 그 종목이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차트가 된다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좀 공개를 해드리는 건데, 자, 예시 종목으로 카카오. 야, 아찔하죠. 여기서 잡았던 사람들 진짜 아찔합니다. 여기서 잡았던 사람 완전 미끄럼틀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는데, 이게 우리가 보는 일반 차트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차트를 로그 차트로 변화를 시키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자리가 여기거든요. 로그 차트로 변환을 시키자고요. 그러면은 카카오가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상향을 하고 있다니까요. 카카오도 과거에 비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점진적이나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자, 그 고점을 열어보겠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쪽이 좀 오버슈팅이 나왔던 것뿐이지, 자, 우상향을 하고 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이제 로그 차트, 숨겨진 차트의 비밀이라는 건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1년도 고점 찍고 96,800원 찍고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온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가격이 비싸 보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일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이거를 어떻게 매수를 해? 이거 삼성전자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올랐었는데 지금 너무 변동성 심한 거 아니야? 야, 못 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이고, 자, 로그 차트로 표시를 해볼게요. 아까 그 박스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러면은, 자, 분명한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게 또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삼성전자는 과거에도 이러한 조정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분명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우상향을 안 한다. 이런 종목들은 고점에서 물렸으면은 약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인데, 여러분들 에코프로 뭐 고점에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7만 5천 원에서 15만 원까지 상승을 했던 폭이면 이게 2배거든요. 100% 상승을 한 겁니다. 근데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간 게 똑같이 100% 상승을 했는데 더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일반 차트에서의 착시 현상. 같은 100%의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를 보더라도요. 확연히 보이는 이 우상향 추세. 자, 전기차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게 에코프로고요. 자, 세로축이 이 상승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올라가서 많이 빠졌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2년 전에 여러분들 물리신 분들이 계신다고 해도 기다리면은 다시 간다. 왜? 배터리 같은 경우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AI 데이터 센터 ESS 저장 장치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AI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로봇이잖아요. 로봇은 배터리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 있으면은 가는 종목이 또 에코프로가 된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자, 로고 차트의 이제 결론인데 국장에도 이 점진적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많고, 자, 우리가 이제 주도업종 중대형주 그리고 기업의 성장에 따라 이것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자, 로그 차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에서 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익날 확률이 당연히 2배가 되죠. 왜냐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날 확률은 거의 나중에 가서는 제로에 수렴을 한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 자, 테마주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템버거 종목 매년 있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니만큼 여러분들도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저와 함께 매수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효성중공업도 자, 이 박스 구간을 돌파하니 우상향을 했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스권 조정 이후에 4년간 조정 이후에 촉매가 발생하니까 상승을 했다. 한전기술 마찬가지죠. 촉매가 없다가 이번에 발생을 하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상향을 하는 준비 단계를 거쳤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갖고 온 히든주입니다. 여러분들 박스권인데 이 종목 조선 관련주입니다. 자, 박스권의 가운데를 그었을 때 저점을 만들고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조선 슈퍼사이클이라는 촉매를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도 크게 수익을 볼 수 있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매매들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차트를 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로그 차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장의 히든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로그 차트에 부항하면서 우상향 곡선을 보이는 히든주라고 했는데 나는 로그 차트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수익 날 만한 종목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엠밴드 히든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지금 자글자글한 QR코드 하나 나오고 있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엠밴드 히든방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두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또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우리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로그 차트는 어렵지만 이거를 다 기반으로 그래서 앞으로 상승 나올 만한 종목 선물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텍스트로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엠밴드 히든방 오셔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 같이 가는 종목들 모두 다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전 매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너튜브 채팅창을 제가 봤는데 어떤 분께서 한전기술, 두산퓨얼생 등 지금 자식들 다 졸업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아직까지 배울 게 많다라고 좀 남겨두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졸업 함부로 시키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친구들이어서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킨다라는 생각으로 저랑 함께 매수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SM 또 가지고 왔어요. SM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자, 엔터주잖아요. 자, 국제정치 리스크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섹터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발생을 할 때 이
엔터주가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분기 우리 연말 공연에 주목을 해서 엔트주는 이 겨울이 성수기인 거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자,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훈풍으로 다가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도 로그 차트를 활용해서 보자는 겁니다. 상승 이후에 10년간 박스권 조정을 했습니다. 뭐냐? 이 상승은 뭐였냐? 첫 번째 K-팝 아이돌, 아시아에서 K-팝 아이돌들이 성공을 했던 당시였고, 자, 이후에 촉매가 발생됐어요. K-팝 한류가 본격적으로 세계화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촉매가 발생이 되면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될 여지가 생긴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파라다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내년부터 이제 실시가 되는데 6월까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 마찬가지 한한령 해제인 거고, 자, 중국인 한국 여행객 수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관광, 카지노,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관세라든가 금리 인하 등 불확실성에서는 어느 정도 지수 하방을 지켜줄 그런 섹터가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5년간 이 바닥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촉매가 발생했어요. 일단 코로나가 끝났어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여행이 수요가 증가를 했고 한한령 해제 기대가 있고요. 관광객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를 통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그려가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히든주 공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베거 가는 종목에서 놀자 히든주. 자, 조선 방산 해상풍력 관련주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수선 방산 산업 매출 비중이 50%가 되면서 방산주로도 꼽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핵심에서 이 조선 마스가라는 미국의 조선을 위대하게라는 이 슬로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섹터 우리가 주목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9월 금리 인하 시에 신재생 에너지, 해상 풍력 관련된 호재거리도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세 개의 재료를 갖고 있는 트리플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 차트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상승 후에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렸던 종목입니다. 자, 촉매가 발생이 됐다. 조선의 슈퍼 사이클,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의 호재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와 함께 월요일에 매수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뭐 제2의 하나오션, 제2의 뭐 효성중공업처럼 큰 상승세를 또 단기간에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월요일 날 매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실전 매매 공략주로 여러분들께 SM, 파라다이스, 그리고 마지막 히든주 드렸습니다. 이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호재가 있습니다. 이 호재가 가득 찬 종목에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히든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낌없이 또 전략 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엠밴드 히든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문자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히든주 관련해서 트리플 호재라고 하니까 굉장히 트리플 호재? 이 종목 뭐지? 라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그러면 좀 힌트 더 드리자면은, 자, 어차피 저는 이제 팬만 팬다라고 조선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정책 기대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정책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9월달 금리 인하 시에는 그때부터 우리가 또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촉매제가 있다라는 거고, 일단은 우리는 팬눈만 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매수한 종목이 당장 이제 출발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올라가는 우상향 줄기 안에서 계속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가져가면 된다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급등락하는 테마주들에서 손실 보지 말고 이런 종목들 같이 저와 함께 매수해 보시면 되겠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급등락 나오는 테마주 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좋은 종목 한 종목을 잘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종목 오늘 또한 히든주로 들고 오셨죠. 이 히든주 같은 경우에 조선, 방산, 해상풍력, 모멘텀이 너무 좋습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궁금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 빠르게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학교 갈 때까지 취업시킬 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엠밴드
히든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략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왼편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2글자 보내주시고 히든방 오셔서 히든 종목 모두 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